안녕하세요, 러닝 비하인드 잘쌤입니다. 여러분, 트랙에서 러닝을 하면 자연스럽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한쪽으로만 돌다 보면 불균형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 실제로 트랙을 도는 방향과 러닝 부상은 꽤나 관련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러닝 비하인드가 네이버에 카페를 만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러닝과 부상 관련 정보들, 잘쌤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창구가 될 테니 오셔서 가입하고 구경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트랙 경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육상 경기뿐만 아니라 경마, 사이클,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까지 마찬가지죠. 단순히 규정이 그렇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트랙에서 200m를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뛰어서 비교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을 때 평균 24.16초, 시계 방향으로 돌았을 때 평균 24.82초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 의미 있게 더 빠른 기록을 냈다는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생체 역학적 분석에서는 반시계 방향 주행이 무릎과 발목 관절의 비대칭 부담이 적고 안정적이라는 결과도 있었고요. 심지어 fMRI로 뇌를 촬영해 본 연구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 쾌감, 안정감, 긍정적인 감각이 더 활성화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죠. 결국 실제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여러모로 인간에게 더 자연스럽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인간의 심장이 좌측에 있고 시각 정보 처리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걸 더 익숙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전통이어서 또는 규칙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몸 자체가 반시계 방향으로 뛰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죠. 트랙은 항상 왼쪽으로 돕니다. 즉 몸의 왼쪽은 안쪽에서 짧은 곡선, 오른쪽은 바깥쪽에서 긴 곡선을 그려야 하죠. 이 말은 곧 좌우 다리에 걸리는 부하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물론 볼륨이 많지 않은 취미 러너들이나 가끔 트랙을 뛰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마일리지가 많거나 선수들의 경우 거의 매일 긴 거리, 고강도의 러닝이 반복되게 되면 그 비대칭적인 부하가 누적되고 결국 편측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00m 트랙이 아니라 더 작은 트랙, 곡선 주로가 더 가파른 트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근력의 상승이나 부상률의 비대칭성이 더 도드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러닝 통증이 보통 양측보다는 편측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 이게 단순 러닝 부상인지 트랙이 원인인 부상인지 명확히 감별하기는 어렵죠. 그치만 트랙은 구조적으로 좌측으로 도는 곡선 주행이 반복되기 때문에 같은 방향만 돌게 되면 지속적인 비대칭성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주로 트랙 훈련을 꾸준히 하는 중장거리 선수들에서 편측 부상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곡선주로에서는 원심력으로 인해 몸이 바깥쪽으로 밀리는 힘이 지속적으로 작용할 거고요. 이때 좌측 다리는 더 큰 수직 지지력을 감당해야 하고 우측 다리는 원심력에 대한 저항을 위해 횡방향 안정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측은 누적 부하가 증가하면서 발목이나 무릎, 내전근, 신스프린트 등을 주의해야 하고요. 우측은 장경인대 증후군, 발목 외측 부상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반사적 움직임으로 상체의 텐션이 높아지다 보니 장요근의 불균형, 그리고 더불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깨의 비대칭이나 견갑골 주변의 통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그렇다고 해서 트랙으로 인한 부상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위치가 딱 정해져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곡선주로에서 우측 팔치기의 가동 범위가 더 커지기 때문에 우측 견갑골 통증이 더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좌측 날개뼈를 안정적으로 고정하려는 지속적인 긴장 상태로 인해서 좌측이 아플 수도 있는 거죠. 사람마다 주동근과 보상근의 역할 차이의 개인차가 크고 근육 사용 습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쪽에도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은 좌측으로 돌지만 부상의 위치는 개인의 움직임 패턴과 보상 메커니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 뛰어도 어떤 사람은 좌측 날개뼈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우측 허리나 골반에 통증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트랙을 돌아야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겠죠. 정답은 없지만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주 2회 이상 한 번에 5에서 10km 이상 트랙에서 도는 러닝을 하는 경우
편측 부하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내 트랙의 경우에는 곡률이 더 작고 급격한 회전이 반복되기 때문에 무릎과 발목에 훨씬 더 큰 힘이 실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페이스죠. 엘리트 선수들처럼 높은 강도로 짧게 훈련하는 경우 짧은 시간에도 높은 부하가 걸려 부상 위험이 높을 수 있고, 취미 러너들은 느린 페이스라고 해도 장시간 뛸 경우에는 미세한 부하가 누적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속도와 거리 모두가 부상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트랙만 고집해서 뛰는 것보다는 공원이나 산책로 등 다양한 지형에서 달리면서 다양한 자극을 주는 겁니다. 또는 실제로 선수들도 많이 하는 방법인데, 본 훈련이 끝나고 쿨다운을 할 때나 아니면 가볍게 조깅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뛰어주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뛸 때는 방해가 되지 않게 외곽에서 조심스럽게 진행해줘야 되겠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사이클이나 수영, 근력 운동 등을 통해서 좌우 균형 밸런스를 잡아주는 활동을 크로스 트레이닝 해주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몸에 대한 컨디셔닝을 통해서 뻣뻣하거나 통증이 있는 부위가 없는지 스스로 체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트랙은 페이스 유지, 반복 훈련에 정말 탁월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한 방향으로만 달리다 보면 몸도 마음도 한쪽으로 쏠리게 될 수 있습니다. 좌우 균형은 러너에게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쉬운 듯 어려운 과제죠. 항상 밸런스 잘 유지해 주시면서 오늘도 즐거운 러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러닝 비하인드 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다시 하나, 다시 붙어, 하나, 둘.